비켜주세요. 이 좌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객실 승무원 박유리가 거친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실례지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손흥민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요. 박유리는 고압적인 태도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뒤쪽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러는 건가? 어딘가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고개를 돌린 손흥민은 이미 주목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실감하고 있었다. 참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렸다. 저도 같은 비용을 지불했고 이 좌석이 필요해서 요청드린 거예요. 박유리는 여전히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본인만 특별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명인이라고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때 근처에 있던 승객 한 명이 참다 못해 나섰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정당하게 요청한 거라면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박유리는 그 승객에게도 칼같이 대응했다.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 보안 요원 불러요. 여기서 소란 피울 거면 바로 내리셔야 할 겁니다.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졌다. 공항 게이트 주변의 소음마저 잠시 잠잠해진 듯했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제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방송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김포행 국내선 항공편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내 방송은 이미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흥민과 박유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갈등이 더 커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숨죽이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써부터 터지다니. 바쁜 스케줄을 따라다니던 기자 한 명이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계속 지켜봐야겠군.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김포행 탑승 게이트 23번 맞죠? 어서 탑승 수속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보던 한 승객이 주변 사람에게 귀띔했다. 벌써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승객이 작게 대답했다. 이 공항, 평소에도 직원 서비스나 안내가 깐깐하다고 평이 나 있긴 하죠. 특히 좌석 관련해서는 규정이 엄격하대요. 아, 나도 그런 말 들었어요. 프리미엄 좌석이라던가 특별 좌석 요청했을 때 자주 마찰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분 나도 알아요. 손흥민 선수잖아요.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로 유명한데. 그러게요. 보통 저분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을 텐데. 서로 속닥거리던 두 사람은 이내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갈등 현장을 바라보았다. 일단 구독해둬야겠다. 어디 유튜브 라이브라도 뜰 수도 있으니. 혹시 몰라 뉴스에 나오면 우리도 뭔가 알 수 있겠지. 이 상황 어쩐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계속 눈여겨봐야겠네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도 되고 솔직히 걱정도 되네요. 승무원님, 이 비즈니스석 자리가 텅 비어 보이는데요. 특별히 배정된 좌석 아닌가요? 어떤 승객이 조심스레 물었다. 박유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여기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앉고 싶다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 매니저를 통해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거리 비행이 잦아서 무릎이 좋지 않아요. 충분한 다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렸고 추가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유명 축구 선수라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규정은 규정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다른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박 선배, 여기 서류에 보니 사전에 이미 승인이 난 건 맞아요. 기내 사정에 따라 좌석 변경 가능하다고도 적혀 있고요. 박유리는 오히려 그 동료를 노려보았다. 가만히 있어. 사적인 부탁이라도 받은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동료 승무원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변 승객들은 수군댔다.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저 정도의 요청은 받아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저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와서 우기는 게 아니라는데. 비싼 돈 내고 앉겠다는데 왜 저렇게 막대하는 거야? 한편 손흥민은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발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짧은 비행이라도 편히 앉아야 해요. 이건 제 문제뿐 아니라 다른 필요가 있는 승객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자 박유리는 고개를 젓더니 냉소를 던졌다. 다른 승객을 들먹이지 마세. 유명인이든 아니든 제 권한 내에서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이 공항 내 여러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부는 항의하고 일부는 중립을 지키며 또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며 SNS에 올렸다. 이거 곧 기사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여태껏 이런 논란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엔 당사자가 손흥민 선수라 파급력이 커 보이네요. 이 공항이 원래 좌석 변경이 어려운가 봐.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건 너무하잖아. 손흥민은 사실 국내선에 이 기내를 탄 이유가 있었다. 직접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장애인 단체와의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했던 것이다. 최근 해외 경기를 마친 직후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장애인 지원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협약 기부식에 참석해 미래 계획을 논의하려 했다. 과거 무릎 부상으로 재활을 거치면서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 좌석 문제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적절한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매니저를 통해 이미 요청을 넣었고 항공사 측에서 동의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오늘 담당 승무원 박유리가 이런 식으로 막아설 줄은 몰랐다. 우리 회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리가 회사 매뉴얼을 꺼내 흔들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여러 번 이 문제 제기했어요.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예외를 많이 뒀다가 다들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사전에 강하게 말했죠. 어느 누구도 특혜 주지 말자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무원들이 조용히 수군대며 뭔가 적당히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박유리는 이미 꽉 잡은 권한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도 힘들어지잖아요. 손흥민이 무겁게 말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로 요청드린 겁니 규정도 허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박유리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장애인, 노약자, 제발 그런 분들까지 끌어들이지 마시죠. 유독 유명인들만 이런 식으로 돈 낼 테니 편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때 주변에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도 무릎이 불편해서 앞좌석 배정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절히 도와주시던데 오늘은 왜 이런 거죠? 박유리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에 문제가 많아서요.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듣던 공항 이용객들이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규정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항공사 방침이 있어도 저건 지나친 태도 같은데. 이 문제 더 키우기 싫어요. 한 중년 남성이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공항 관계자분 안 계세요? 조금 전부터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맞아요. 저도 증인입니. 방유리 승무원님, 너무 과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이 부연했다. 사실 회사 이미지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박유리가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책임자로서 일을 처리하는 중입니. 더 언성을 높이시면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은 이미 진이 빠져 보였다. 이러지 마세. 저도 화내고 싶지 않습. 단지 사전에 약속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네요. 나는 지금 규정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박유리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내가 꼼짝 못할 줄 알았나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 이 문제를 보니 정말 안타깝습. 정작 그분들은 이런 자리조차 쉽게 못 얻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 더 선명해졌네요.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찍고 있던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나중에 공론화되면 항공사나 승무원 개인도 타격이 있겠는데? 다른 사람이 응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장애인권 개선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일이 커질 수밖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켜보기만 하던 한 청년이 나섰다. 저는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친구가 지체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추가 좌석이나 편의 지원이 너무 까다로워서 엄청난 서류 작업을 했었죠. 그 청년의 말에 승객들이 집중했다. 결국 친구가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박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지금 이 항공사만 문제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하고 반박하려 했지만 청년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손흥민 씨가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적 장벽을 직접 겪으며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부상을 겪으면서 이동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절실히 배웠습.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박유리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 저도 여기서 일하며 이런저런 불만과 항의 그리고 이상한 특혜 요구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건의를 많이 했죠. 특별한 좌석 요청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요. 주말마다 유명인들이 몰려오면서 이유도 없이 프리미엄 좌석에 앉으려 하고 추가 비용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 공격적이던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진심이 배어났다. 그렇게 하면 다른 승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고요. 손흥민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 경우엔 저는 이미 합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항공사에서 사전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이렇게 거부당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박유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공식 요청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저도 공식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니 오늘도 장애인 단체분들과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해외 생활이 길어서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직접 겪고 배우려고 한 겁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박유리에게 귓속말했다. 박 선배, 이 문제 너무 키우면 우리도 곤란해집니. 그리고 손 선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도 사전 승인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제야 박유리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듯했다. 뒤늦게 관리자를 호출하려고 무정의를 들었다. 관리자님 게이트 23번에서 상황 보고 드립니 특별 좌석 배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승객들은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이제 관리자까지 온다는데 일이 진짜 커지나 봐. 어쩌면 방송국 기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SNS에서 영상이 돌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그냥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네. 일단 이 항공편 출발도 늦어질 것 같은데 손흥민은 지친 얼굴로 매니저와 대화를 나눴다. 매니저, 형, 괜찮아요. 이러다가 일정에 늦으면 어쩌죠? 손흥민, 이미 늦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고 싶어.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 매니저, 알겠습. 일단 저도 항공사 측에 다시 공식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낼게요. 그리고 공항 당국에도 알려두겠습니다. 잠시 후 공항 관리자인 최 부장이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SNS에 항의 영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쪽 명예가 크게 흔들리겠습니다. 박유리가 상황을 요약했지만 손흥민은 직접 나서서 말했다. 사전에 특별 좌석을 승인해 줬다가 막상 현장에서 거부당했어요.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앞 좌석이 필요했고 추가 비용도 지불하기로 했습. 그런데 담당 승무원께서 저를 무조건 특혜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몰고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최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유리를 쳐다보았다. 박 승무원, 손님께서 지불하겠다고 했으면 절차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승인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부한 겁니까? 박유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관리자님, 저도 규정에 따라 움직이려 했습. 손님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허락해주면 다른 고객들도 모두 똑같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특혜 사례가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전 절차가 완비된 상태라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방침상 정당한 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개인 편의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정이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규정이 불투명하면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 승객들은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일단 비행기 출발 시간도 촉박하니 우선 손님을 해당 좌석에 앉도록 조치합시다. 최 부장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유리가 무어라 말하려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한껏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작게 대답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기내로 이동하려던 찰나 기자들이 게이트 근처로 몰려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로 항공사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무원이 고의로 서비스를 거부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 논란 장애인 단체 관련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주위 승객들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일은 사전에 승인된 좌석을 이용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오해가 생겨 벌어진 일입니다만 제가 전부터 장애인 단체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고 이런 특별 좌석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항공사 규정이 더 명확하고 공정해졌으면 좋겠네요. 기자 한 명이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승무원 측이 명백히 규정을 어긴 거라고 보시나요? 그보다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내부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생긴 갈등이라 봅니. 언제나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그래도 박 승무원 태도가 너무 심했지. 조금은 이해하지만 저건 잘못이잖아. 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박유리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몸을 살짝 피하며 곤란한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기내에 탑승한 뒤 손흥민은 겨우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었다. 무릎을 조심스레 주무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이코노미석 통로 쪽에서 휠체어를 접어 옆에 세워둔 장애인 한 분이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다. 표정을 보니 좁은 좌석에 앉아 비행하는 게 어려워 보였다. 손흥민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 장애인 승객은 어렵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 그냥 짧은 거리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승객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저도 여러 번 비슷한 요청을 해봤지만 매번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했어요. 잠시 타는 거니까 그냥 참자고 생각하죠.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박유리가 기내를 정리하러 오다가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어렸다. 아까까지 그렇게 규정만 외치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상처를 줬을까? 박유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때 승무원으로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지. 박유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죄송합니. 혹시 좌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바꿔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승객님 예약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승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러셔도 될까요? 이미 탑승도 거의 끝났고 하고 주저했지만 박유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유 좌석이 아예 없는지 확인해 보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손흥민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승무원님, 감사합니. 저분이 조금만 더 편히 가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박유리는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다. 이제라도 제 본분을 다해야죠. 비행이 시작되고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진 후 기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관리자인 최 부장이 기내로 들어와 박유리에게 다가왔다. 박 승무원, 아까 게이트에서의 일로 논란이 큰 것 같습. 회사 측에서도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공식 사과와 규정 개선 방향을 발표하게 될 거예요. 박유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사실이고 손님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 정말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이미 제 자신도 후회하고 있어요. 최 부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그럼 착륙 후 공항 측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사를 밝혀주세. 회사가 준비 중이니 거기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손흥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님께 원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가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박유리는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운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신께 상처 드려 죄송합니. 그리고 장애인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좁게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을 겪으며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걸 이해합니.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탓하기보다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착륙 후 게이트로 나가는 길목에 기자들과 공항 관계자 그리고 기다리던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다.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협약식 일정 때문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장애인 단체 대표 박성호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요. 실제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됐고 무릎이 불편한 저조차 이용이 쉽지 않다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더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항공사 측 간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최 부장이 먼저 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발생한 좌석 배정 갈등 사태에 대해 항공사를 대표해 사과 말씀드립니. 사전에 승인된 요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손님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승무원이 있었습.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 및 특별 좌석 요청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유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해당 승무원 박유리입니. 오늘 손흥민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고 장애인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 제 언행이 과했고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습. 죄송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승무원님은 왜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셨는지? 박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히 말했다.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함부로 대할 명분이 되지는 않습.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된 요청이라면 절차에 맞춰 더 신중하고 배려 깊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사실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습. 저도 부상으로 인해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전에 절차에 맞춰 좌석을 신청했습. 이 문제는 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 필요한 편의를 쉽게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항공사와 공항 관계자분들이 규정과 절차를 더 투명하게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장애인 단체 대표 박성호 씨가 먼저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 봅시다. 많은 분들이 축구 선수 손흥민을 존경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건 잘 몰랐거든요. 손흥민은 겸손한 표정으로 웃었다. 저도 대표님과 협력하고 싶어요. 제가 힘이 닿는 선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기자들은 연이어 사진을 찍었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저런 모습 보니 좀 감동이다. 역시 손흥민이네. 공항 측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1시간쯤 뒤 공항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브리핑 모임이 열렸다. 항공사 측 관계자, 장애인 단체 대표, 그리고 손흥민과 매니저, 박유리도 자리에 참석했다. 최 부장이 먼저 운을 뗐다. 오늘 일로 인해 내부 방침 재정비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 장애인 노약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좌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자문 드리겠습. 오늘 일로 불편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매니저가 옆에서 손흥민에게 소공어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지. 그제야 박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저도 오늘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 앞으로 장애인 편이라든지 특별 좌석 신청의 필요성 같은 걸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 아직까지도 제 잘못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변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손흥민이 화답했다. 사과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함께 힘쓰는 게 중요하죠. 제도는 사람들의 인식이 같이 바뀔 때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니까요.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지자 최 부장이 박수를 치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조습 저희 항공사도 이번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보겠습. 오늘 이렇게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대화로 풀 수 있어 다행입니다. 카페 안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응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다음 날 언론과 SNS에서는 손흥민 특별 좌석 갈등, 장애인 편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우리 항공사는 곧 장애인 좌석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승무원을 재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건 직후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더욱 폭넓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네티즌들 역시 손흥민답다. 승무원 태도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결국 사과했으니 다행. 이번 기회에 다른 항공사들도 고쳐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공항 측은 즉각적으로 사내 공지를 내걸고 직원들에게도 장애인 및 특별 요청 승객 편의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 일정까지 잡혔다. 안내방송에도 추가 문구가 삽입되어 필요한 좌석 변경 및 편의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 사전에 승인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붙었다. 한편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장기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은 미디어에서도 많이들 취재를 했고 항공사 측도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야도 함께 살펴보죠. 대중교통, 경기장 접근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 박성호 씨가 고마운 듯 웃었다. 그러게요. 덕분에 한 걸음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명인이 많지 않거든요. 손흥민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쳤다. 유명인이니까 알려진 사람이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거겠죠. 저야말로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해요. 며칠 뒤 항공사 공식 블로그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저희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및 특별 좌석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 추가 서류 요구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현장에서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료하였습. 불편을 겪으셨던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짧은 사과문과 함께 박유리 승무원의 익명 인터뷰가 실렸다. 저는 연예인 특혜 방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손님에게까지 경직된 태도로 대응했습. 이번 일을 통해 규정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으며 댓글을 달았다. 승무원님도 반성하고 사과했으니 제대로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 분노만 했을 텐데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다니. 이 사건 보고 나도 기내에서 불편했을 때 당당히 요청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후 손흥민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일은 저 개인에게는 불쾌한 경험이었습. 하지만 한편으론 현실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 장애인뿐 아니라 무릎을 다친 운동선수나 노약자, 임산부 등 그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 항공사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혹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이제 제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장애인 단체, 시민들, 그리고 항공사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말만 앞서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같이 힘쓰겠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큰 호응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손흥민이 건넨 마지막 말은 꽤 인상 깊었다. 결국 누군가에게는 작은 배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할 때도 팬들이 보내주는 작은 응원 하나가 제겐 큰 힘이 되듯이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면서 항공사 관계자들은 박유리에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겠다라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도 앞으로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 그리고 장애인 승객분들을 위한 승무원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손흥민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입니. 내일의 비행은 더 나아지겠죠. 박유리는 조금 울컥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노력하겠습.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자들과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공항 대합실에 모여있던 이들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진짜 조금씩 세상이 변하는 걸까? 이번엔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도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이야기 궁금하면 이거 한번 봐봐. 손흥민이랑 항공사 관련 기사인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변화를 추진 중이래. 또 한 사람이 답했다. 좋네. 혹시 후속 소식 있으면 또 알려줘. 계속 지켜보자고. 그렇게 공항을 뒤로 한 채 손흥민과 장애인 단체 대표 그리고 매니저와 함께 차에 올라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대표 박성호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로써 참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을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매니저는 운전석을 살짝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형, 이번 일은 결과적으로 잘 풀렸네요. 그래도 고생 많았어요.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생이라니. 전 덕분에 더 큰 목표가 생겼는데요. 축구로 얻은 영향력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오늘 일도 좋은 시작이겠죠. 대표가 손흥민의 손을 가볍게 쳤다. 당연하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 우리 저녁에라도 편하게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이야기해봐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조습 앞으로도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 조금만 더 보면 훨씬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차는 서울 시내를 향해 천천히 달렸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마치 앞으로 열릴 밝은 길을 암시하듯 따스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조용히 속삭였다. 만약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명했듯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게 작은 씨앗이 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옆에 앉은 박성호 대표가 작게 웃었다. 말씀 내일의 우리 그리고 내일의 비행은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자 차 안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찬 공기가 감돌았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편리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 모두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매니저가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혹시 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 다음엔 또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그 말에 박성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오늘 겪은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동차가 신호등을 지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